안녕하십니까. 이정의 건강 로드맵 두 번째 시작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힐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식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습관이 잘 되면 여러분은 건강해질 수 있고 노화를 늦출 수 있고 또 질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시시대부터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식사를 해왔죠. 식사 방법들이 각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걸음걸이, 식사 방법, 대화하는 방법 하나 배우지 않고 원시적으로 선천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배워서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우리 건강 로드맵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고 150세 이상까지 다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법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식하는 것입니다.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적게 먹어야 되느냐? 뭐 소식하라고 하지만 얼마나 적게 먹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죠. 그렇다고 너무 적게 먹으면 또 영양 부족으로, 영양 결핍으로 건강이 해치게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꼭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이 앞전 첫 번째 시간에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꼭 생각해야 될 게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허겁지겁 먹거나 서서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민을 하면서 먹으면 소화액이 분비를 되지 않습니다.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위나 장을 손상시키게 되고 췌장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게 돼서 질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식사하기 전에 눈을 지그시 감고 적어도 1, 2분 정도는 명상에 잠기듯 안정을 취하고 식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음식은 좋지 않습니다. 또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명심해야 될 게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먹지 마세요. 우리가 집에서 김치를 담글 때도 설탕을 넣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설탕을 먹으면 안 됩니다. 설탕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농사를 지은 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그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농사를 이렇게 지어 왔으니까 이렇게 비료도 주고 또 그 농약도 치고 제초제도 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나쁘지,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국민 건강을 해치는지 생각 전혀 해보지 않으면서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우리는 먹습니다. 농약 치고 제초제 뿌리고 비료 주고, 비료는 완전히 이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석유를 먹으면 되겠어요? 그게 우리 그 식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결국에 그걸 섭취하게 되는데 그걸 먹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농, 적어도 유기농, 그렇지 않으면 자연농, 그러니까 비료나 거름 이런 거 일체 주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는 천연의 땅에서 자란 농작물을 먹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 예를 들면 삼겹살, 베이컨, 뭐 튀긴 음식이라든가 볶은 음식. 그러니까 중국집에 가면 대부분 튀기고 볶죠. 그래서 저는 그쪽에 잘 가지 않는데 이런 걸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세지,
뭐 요즘 뭐 소세지 그 메이커들이 많이 히트치고 있는데 소세지, 햄버거, 닭껍질, 삼겹살. 우리나라 이게 삼겹살 문화 이거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겹살 집에서는 좀 뭐 어떻게 욕할지 모르겠지만 삼겹살 아니고 삼겹살 밑에 있는 목살, 그다음에 그 비계가 없는 그런 살 쪽에 그 고기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료수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이건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설탕이 음료수 한 캔에 보통 최하 7개, 설탕 덩어리가 7개, 그러니까 7숟갈, 많게는 17숟갈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헬스클럽에서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먹고들 있다고 하는데 이 단백질 그 보충제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신장, 간 다 망가뜨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유하고 달걀을 뭐 매일 먹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물론 유기농, 방사 우유나 계란을 먹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료, 인공 사료, 그 다음에 이 항생제를 투여한 사육장에서 자란 가축들을 먹으면 우리가 그걸 다 먹게 되는 겁니다. 가축이 먹은 항생제, 방부제, 불량 그 사료 이걸 다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농사를 하시는 축산 농가나 우리 모두가 이런 음식들을 피하고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일도 식전에 먹어야 됩니다. 식후에 과일을 먹게 되면 소화를 방해합니다. 소화 방해하고 그 다음에 당이 많아져서 우리가 또 간에 부담 주게 되고요. 이러한 이제 문제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식사 방법은 보통 이제 4-5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8시에 먹으면은 낮 12시 반이나 1시, 그 다음에 오후 5시 이런 간격을 가지고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밥을 만들 때는 꼭 잡곡을 10% 정도만 넣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잡곡을 뭐 반 이상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쌀보다 더 좋은 잡곡은 없어요. 그러니까 잡곡 10%,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뭐를 넣어야 되냐면 콩나물을 꼭 넣으세요. 콩나물을 넣어서 밥을 짓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다른 그 단기라든가 여러 한약재, 민간 그 민들레 뭐 여러 가지들을 삶은 물로 밥을 지으면은 고급 쌀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시중에 콩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두유를 먹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중에 나오는 두유는 설탕 범벅입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두유. 저는 이제 제가 권장하고 싶다면 콩나물을 데쳐요. 데친 다음에 그거를 믹서에 갈아요. 그걸 먹어봐요. 굉장히 고급 두유가 됩니다. 시중에 만약 그런 게 나오게 된다면은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모르고 사는 게 있는데 운동을 할 때 밥을 먹고 할 것이냐, 공복 상태도 운동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공복 상태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다른 장기에서 그 에너지를 끌어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장기가 손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식후에 20-30분 뒤에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밥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침밥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저녁에 5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랬으니까 5시부터 아침 8시까지 계산하면 적어도 15시간 뭐 이렇게 공복 상태가 되는데, 우리 뇌에서는 탄수화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백질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뇌에는 탄수화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탄수화물 에너지만을 뇌에서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또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우리 그 몸은 뇌에서 모든 조절을 다 하기 때문에 뇌가 건강해야지 1차로 정신 건강도 되고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또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뇌에서 우리 근육 컨트롤을 잘 해줘야지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넘어지거나 발목이 삐끗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뇌를 일단은 정상적으로 가동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꼭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침에 일어나죠? 일어나면 맨 먼저 해야 될 게 양치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염증을 없애야 된다, 이런 방송을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가장 염증이 많이 있고 또 넓게 있고 그 세균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구강입니다. 우리가 뭐 염증이 그 뱃속에 어디 부위에만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염증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구강은 보세요. 치아 주위에 염증이 있어요. 잇몸이 왜 그러냐면 잇몸이 좀씩 다 떠 있잖아요. 그 떠 있는 사이로 음식이 끼고 거기에 세균이 이제 자라기 때문에 치아 그 둘레를 길이로 치면 적어도 치아 하나당 1.5cm 내지 2cm 정도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아가 사랑니 빼고 28개니까 2cm 잡으면 56cm. 그러니까 사랑니까지 하면 60cm가 넘는 길이, 60cm가 넘는 이 정도의 길이에 염증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이 정도 길이에 염증이 꽉 차 있는 조직이 어디 있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이러한 그 염증이 입 안에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또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은 더욱 심하죠. 엄청나죠, 이게. 이런 염증들이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혈관을 막고 또 뇌혈관도 막고 심장도 막아서 뇌졸중, 심장 마비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 수술을 하게 되거나 심장 치료할 때 먼저 구강 치료를 먼저 해라, 이렇게 이제 치과로 보내는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물을 한 컵, 따뜻한 물을 한 컵 먹습니다. 물을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몸에는 수분이 나이 들면은 60%,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50% 정도밖에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80% 이상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50%까지 수분 함량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늙음은 곧 수분 함량의 떨어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분을 이제 보충해야 되는 게 굉장히 노화 방지에 굉장히 중요한데, 늙고 싶지 않으면 물을 먹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10시간 이상 우리가 물을 안 먹었기 때문에 빨리 물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 흡수를 높이려면 따뜻한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따뜻하다, 차다, 이런 말은 몇 도를 말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37도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37도보다 낮은 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체온 정도 온도로 덮여줘야 됩니다, 그 물을. 그러니까 15도 상온에 있는 물을 먹는다 그러면 적어도 22도 정도 온도를 올려서 우리가 그 물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22도 정도를 올리려면 물 한 컵을 22 정도 여러분이 손바닥으로 감싸서 한번 올려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인가. 손을 비비면서 한번 올려보세요. 그 물을 37도로 올려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큼 찬물 한 컵 먹으면은 우리의 에너지가 손실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따뜻한 37도에 가까운 온도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 그 생활 습관의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물을 먹을 때 우리 그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에 소금이 들어있죠. 우리 그 인간들은 양수가 0.9% 식염수예요. 그러니까 1리터, 그러니까 1000cc 물 한 병에 소금 1g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10g이 들어있는 거예요. 1리터에 10g이 소금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9g이 들어가면 0.9% 식염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10g이면 어느 정도냐면 차스푼으로 5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짜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제 환자분들에게 식염수 농도를 한번 이제 어느 정도 된가를 이제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매번 이제 이렇게 소금을 먹으면서 소금량을 재서 먹기가 힘드니까 그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제가 식염수를 한 컵을 드려봐요. 마셔보라고. 굉장히 짭니다. 식염수가 0.9%지만은 굉장히 짜요. 우리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먹을 때 뭐 짜게 먹으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들 하죠. 그러면 어떻게 먹으라는 말이냐 도대체. 아마 이걸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우리 몸은 0.9% 되어 있습니다. 근육도 뼈도 우리의 피도 0.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9%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음식이 다 0.9% 소금기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리할 때 그 소금을 간을 해서 먹죠. 국도 마찬가지고 김치도 소금을 간해서 먹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짜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짤 것이냐는 여러분 한번 그 식염수를 맛을 한번 보세요. 식염수를 맛을 보고 이보다 짜면은 짠 거고 식염수보다 싱거우면은 싱거운 겁니다. 그래서 식염수를 집에 놓고 한 번씩 마시면서 그 맛을 한번 그 기준치를 몸에 정해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금 섭취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짜게 먹어도 안 되고 싱겁게 먹어도 안 됩니다. 싱겁게 먹으면 우리 몸이 부식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류가 그 살고 있는 현상에서 부패를 막기 위한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뱀술을 만들 때 뭐를 넣습니까? 뱀을 담글 때 술을 넣죠. 술을 넣죠. 그러니까 알코올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과일을 담글 때 부패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넣어요? 설탕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김치 담글 때나 젓갈 담글 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넣어요? 소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소금, 설탕, 술, 알코올 3가지가 있는데 우리들이 그 어린애들이 설탕 과자 이런 걸 참 좋아하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이건 바로 다 소금기가 부족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 몸 자체로 우리가 조물주가 만들어준 소금 함량이 0.9%를 우리가 유지해냅니다. 그러면 조물주가 만들어준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기가 부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게 돼요. 그게 바로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설탕입니다. 또 어른들도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부패 자신이 지금 몸이 썩어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소금을 먹게 되면 설탕을 적게 찾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알코올을 좋아하시는 분 있죠. 술을 매일 드시는 분들. 이분들도 소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 자기 몸이 지금 먼저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찾게 됩니다. 예, 맛있는 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 이분이 소금을 더 드셔보세요. 술을 덜 찾게 돼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끊고 싶으면 소금기를 더 드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소금, 우리 몸의 소금 염도는 0.9%. 그러니까 밥을 만들 때도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소금을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을 먹을 때도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소금물 맛이 없잖아요. 계속 물을 먹는데 이게 좀 맹물 한번 먹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만 넣어요. 물에는 소금을 조금만 넣되 대신 0.9%가 되지 않아 우리 총 식사할 때 염분과 우리가 먹을 때 그 물량을 비교해서 소금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죽염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빨아서 한 번에 깨물어 먹거나 삼켜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너무 강한 그 염분이 한 번에 위에 들어가면 자극적이 되기 때문에 장기 손상이 되죠. 그래서 치아 사이에 두고 소금을 덩어리 하나를 녹이면서 서서히 먹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염분을 보충해야 되고 하루 총 소금량은 물량에 비례해서 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 그 WTO 에서 기준한 소금량이 5g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5g은 물을 먹지 않았을 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게 되면 그만큼 희석되기 때문에 적어도 물을 2리터 하루에 그러니까 물을 양은 우리의 체중의 30을 곱합니다. 그래서 70kg다. 그러면 37은 21, 2100리터 그러니까 2.1리터 정도 먹어야 됩니다. 70kg 사람일 경우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2리터니까 2리터는 18g 소금으로 치면 18g을 넣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18g이면은 세계 그 기준량이 5g이니까 4배 이상이죠. 예, 이거는 당연히 물을 먹었으니까 0.9%를 유지해야 되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몸이 0.9%가 유지됐을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죠. 우리가 너무 짜게 먹으면 세포가 쭈글쭈글해집니다. 또 너무 싱겁게 먹으면 세포 대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이 전기가 통하는 도체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에 감전돼서 이제 우리가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도체가 되면은 우리는 죽은 물건이 되는 겁니다. 전도체가 돼야 되는데 도체가 되면은 우리는 죽은 물건이 되는 겁니다. 소금은 전기를 잘 통하는 물입니다. 설탕물은 전기를 통하지 않는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할 때 설탕물에 전극을 꽂아서 전기불을 켜면은 물이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이 돼요. 설탕물은. 소금물을 넣으면은 전기가 더 일반 맹물보다 전기가 더 잘 통하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설탕물은 그래서 이제 전기가 안 통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를 차단하는 거. 우리 몸에 전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죽는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탕은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리 프로그램 보면은 설탕을 다 넣어요. 뭐 유명한 어떤 그 남자 요리사도 보니까 설탕을 넣어요. 다 넣어요. 모든 요리에 설탕을 다 넣어요. 음식은 맛있죠. 그렇지만 우리 몸은 부패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맛은 없어도 설탕은 넣지 않아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제 주장이고요. 설탕을 넣지 않는 음식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상적으로 우리 몸은 그 설탕을 원하지 않게 돼요. 원래 이 설탕이라는 게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설탕 반대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탕 그 생산 국가들이
이제 설탕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후진국으로 많이 이제 설탕을 보낸대요. 그리고 후진국에 설탕을 아주 싼 값에 공급해서 설탕을 많이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쪽에 이제 비만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설탕을 적게 먹으면, 설탕을 안 먹게 되면 그만큼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러면 이제 하루 그 밤양을 소식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밤양은 어느 정도 먹어야 될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밥은 꼭 탄수화물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그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이 견과류 이런 비율이 보통 탄수화물 45%, 그러니까 탄수화물 속에는 이제 채소도 들어 있고 과일도 들어 있습니다. 그 채소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 35%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 10%, 그 다음에 견과류 10%, 이렇게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식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 이제 40%면은 어느 정도냐? 45%면 어느 정도냐? 보통 하루에 한 끼에 밥 반 공기 이하입니다. 밥 반 공기 이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 공기는 낮에는 한 반 공기 정도 먹고 보통 아침 저녁에는 3분의 1 정도 먹습니다. 그것도 이제 잡곡밥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채소는 하루에 한 400g 정도 먹으라고 그래요. 오늘 400g이면 한 끼에 한 150, 170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이냐? 이 깻잎이라든가 상추 이런 게 한 이파리가 2g 정도 돼요. 그러면 400g이면은 2g이니까 200장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어떻게 200장을 다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이 같은 경우로 치면은 오이가 4개, 오이 하나에 100g 정도 되니까 오이가 4개, 당근 큰 거 3개. 이거 먹기 되게 힘듭니다. 당근 하나 먹기도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주스를 이제 해 먹거나 많은 채소를 약간 데쳐요. 데치면 일단 양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약 한 5초 정도 데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믹서에 갈아서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꼭 채소에 넣을 때 뭐를 넣냐면 콩나물을 꼭 넣어요. 콩나물. 그러면 약간 그 고소한 맛이 납니다. 채소에 설탕을 안 넣어도 콩나물 넣고 이렇게 이제 데쳐서 이제 믹서에 갈아요. 그래서 한 컵 먹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뭐를 먹어야 되냐면 이 채소를 말려요. 말리면은 또 부피가 굉장히 줄어들죠. 예, 그 말린 거를 이제 그 밥에 올려서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반찬으로 먹거나 이렇게 먹으면은 하루에 400g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식사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소금이 중요합니다. 이 소금에는 거의 100여 가지가 넘는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금만 제대로 섭취가 되면, 좋은 소금을 제대로 섭취만 되면 우리 다른 미네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소금을 먹을 것이냐? 당연히 천연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어떤 소금이 좋냐, 뭐 이것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제시합니다. 세계에서 소금 질로 따지면 프랑스 소금과 우리나라 소금이 가장 좋게 성분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아요. 프랑스 소금이랑 우리나라 소금이랑.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랑드 그 비싼 소금을 사 먹을 필요 없이 우리나라 소금이 성분이 똑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우리가 칼륨 성분이 오히려 더 많이 있어 우리나라 소금에. 그래서 우리나라 천연 소금을 드셔도 뭐 세계적인 소금을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대신 그 소금을 그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뭐 간수를 빼서 먹어야 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간수를 빼서 먹는다 하더라도 그냥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소금 그 바닷물 보세요. 사실은 또 염전에 그 소금을 보세요. 다 오염돼 있어요. 그 먼지도 자동차도 염전 옆으로 지나가고 또 우리 미세먼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금을 그대로 먹으면 되겠어요? 소금을 천연 소금을 그러니까 천연 소금을 왜 먹어야 되냐면 일반 인공 소금은 옛날에 우리가 군사 정권 때 먹었던 그 꽃소금이라는 것은 원자로에서 나오는 그 바닷물을 이제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주입하거든요. 그러면 고열에 의해서 바닷물이 소금이 돼 나와요. 그 소금을 이제 우리가 꽃소금이라 해가지고 시중에 팔았죠. 그런 소금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 소금, 염전에서 나온 또 그 염전에도 토판 소금이라는 게 있어요. 염전 바닥에 이제 장판이 깔려 있는데 장판이 깔려 있는 소금은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갯벌에 그 미네랄 성분이 들어오지 않고 그다음에 갯벌이 그 정화작용을 하는데 그런 정화작용을 안 했기 때문에 소금이 건강한 소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토판 소금을 이 죽염으로 그러니까 구워서 죽염으로 만든 소금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김치에도 죽염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죽염 공장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박영선 장관이 중소기업 장관이 되었는데 죽염 공장을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좀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죽염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천연 소금으로 만든 죽염 소금을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한 우리의 신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나 이런 이 가축들이 이제 이렇게 흙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이 소금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토양에는 이제 미네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흙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이 설탕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이런 것이나 개나 돼지들이 이 흙을 파먹는 이런 습관이나 다 염분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또 술을 좋아하는 분들 교정하기 위해서 염분 섭취를 0.9%로 충분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분이 부족하면은 뭐 암을 비롯해서 당뇨병, 뭐 모든 질병이 생기고 그다음에 불면증 걸립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는데 소금을 한번 드셔보세요. 이 죽염 한번 드셔보세요. 죽염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드시면 잠이 훨씬 더 잘 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우울증 걸리신 분들, 그런 분들도 죽염을 드시면은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멀미하시는 분들도 멀미 잘하시는 분들 다 칼슘 부족, 미네랄 부족, 소금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셔서 한번 몸을 힐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이 식사하는 법, 그러니까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먹을 것이냐, 뭐를 먹을 것이냐, 물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소금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